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었다가 뒤늦게 후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엔 친절하고 정 많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본심이 드러나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본 대가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탈무드는 강조합니다. 또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옷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짜가 보인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나눌지 혹은 멀리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바로 이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잘못 믿어 뒤통수를 맞는 순간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사람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오늘은 인류의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드에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7가지 기준을 나누려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인연, 그 속에서 느낀 상처와 배움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분명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깊은 지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귀한 인연도 있지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었다가 뒤늦게 후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처음엔 친절하고 정 많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본심이 드러나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본 대가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탈무드는 강조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옷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짜가 보인다. 우리가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 나눌지 혹은 멀리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바로 이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잘못 믿어 뒤통수를 맞는 순간 우리는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사람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오늘은 인류의 지혜서라 불리는 탈무드에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7가지 기준을 나누려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남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인연, 그 속에서 느낀 상처와 배움을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분명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깊은 지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일부 말하는 태도를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뱉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을 수 있고 재산이나 지위에 눈이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거짓을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혀는 세 사람을 죽인다.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세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해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다른 이를 칭찬하는지 아니면 없는 사람 흉을 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헐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뒷말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다른 자리에서 내 이야기도 똑같이 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고운 사람과만 거래했다. 값이 조금 비싸도 말이 곱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오래 남았다. 처음엔 작은 차이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인생을 갈라놓는 큰 차이가 됩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품격은 입술 끝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속마음을 눈빛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말입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남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의 장점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배울 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뒷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지 말라. 탈무드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문에 기대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내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눈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지는 않는지, 내가 남을 깎아내려 순간의 즐거움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입에 담는 사람 곁에는 긍정적인 이들이 모이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는 같은 기운을 가진 이들이 모입니다. 실제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말을 들어보아라.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혀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기억 혹은 위로받은 기억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때로는 약보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는 차순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는가입니다. 사람의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그 말이 가는 길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 말은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남을 세우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입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더 많이 흘러나오도록 늘 스스로를 단속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첫 번째 기준은 그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는가입니다. 탈무드의 지혜가 전하는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원칙이 될 것입니다. 2부. 곁에 있는 사람을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 이 말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과 닮은 이들,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이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주변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임금을 알고 싶거든 신하를 보라. 비슷한 맥락이지요. 왕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의 얼굴만 보아도 곧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벗을 두었는지를 보면 그의 성품과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은 이와 함께한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기운을 가진 이들과 자석처럼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고 어리석은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로 인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늘 정직하고 신뢰를 쌓아 주변에 성실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다른 상인은 늘 꾀를 부리며 이익만을 쫓아 장사했지요.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직한 상인의 가게는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꾀를 부린 상인의 가게는 사람들이 떠나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한 장사 수완이 아니라 곁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한 이와 함께한 상인은 신뢰를 얻었고 거짓된 이와 함께한 상인은 서로 속고 속이며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별개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본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는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술자리에만 어울리는 사람과 지내면 나도 결국 그 길로 기울어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책을 통해 세상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그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나의 대화는 언제나 긍정과 격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사람은 결국 비슷한 기운을 가진 이들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가진 자와 함께 있고 자신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동경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는지는 곧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을 보는 눈은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 그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곁에 불성실한 이들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본 모습 역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선하다면 그 사람 또한 믿을 만한 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만남은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증명됩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말하고 나의 가족이 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탈무드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는 이렇습니다. 그의 곁을 보라. 곁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변을 함께 본다면 불필요한 상처와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남의 고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세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남의 고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긴 근심이 다른 이에게는 삶 전체를 무너뜨릴 무게일 수 있다. 이 말처럼 고민의 크기와 무게는 결코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타인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남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다들 겪는 일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위로는 공감에서 나오지 가볍게 치부하는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셨는데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망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내년에는 잘 되겠지. 그 정도 일이야 다 겪는 거지. 하지만 그 해의 실패는 그분 가족의 생계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가슴 속 절망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지요. 그때 가장 큰 상처는 가뭄 자체보다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남의 슬픔을 즐거워하는 자는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자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같은 고통을 겪을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나 가족의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가 그 관계를 오래 가게도 하고 끊어지게도 만듭니다. 작은 고민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은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맙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아픔은 크게 여기고 남의 아픔은 작게 여기는 이기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렇게 일깨웁니다. 너의 눈물이 가장 크다 생각하지 말라. 이웃의 눈물 또한 하늘에 닿는다. 내가 겪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타인의 눈물을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편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에는 금세 지루해하며 대화를 곧 자기 자랑이나 자기 하소연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마음이 막히고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지 않아도 짧은 말로 공감해줍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공감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풀어졌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탈무드의 지혜를 다시 새겨봅니다.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가 남의 고통 앞에서 보이는 표정을 보라. 남의 눈물 앞에서 함께 눈시울이 젖는지 아니면 무심히 고개를 돌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며 크고 작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내 고통을 함께 들어준 사람이 지금까지도 인생의 은인처럼 기억나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의 가치는 남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볼 때 남의 고민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하는 사람, 그런 이들과 맺은 인연은 끝까지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남의 아픔을 무시하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과의 인연은 빨리 끊을수록 이롭습니다. 결국 탈무드가 전하는 세 번째 지혜는 이렇습니다. 남의 고민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진정한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자기 자랑을 경계하라. 사람을 알아보는 네 번째 기준은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이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잘난 듯 보이지만 자기 입으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이미 내면이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식 자랑. 자기 과거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랑에는 남을 세우는 힘이 없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영광 속에 살지 말고 오늘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내가 한때는 어떤 자리였고 내가 예전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냐. 이런 말은 지금이 빈곤하기에 과거로 도망치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젊을 적에 누군가 자기 자랑만 하는 자리를 겪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난 사람이라면 굳이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맞습니다. 진짜 성취와 가치는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묻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잔치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밤새도록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재산의 종일 뿐이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기 자랑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외롭습니다. 그 곁에는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없고 그저 듣는 척하며 속으로는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말없이도 존경을 받습니다. 물이 높은 데 머무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한 자에게만 덕이 머문다. 이 역시 탈무드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칭찬해 줄 때는 감사히 받되 굳이 스스로를 지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취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조용히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더 빛이 납니다. 말로 떠드는 순간 그 가치는 희미해지고 겸손 속에 감추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느낍니다. 자기 자랑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남의 귀를 피곤하게 하고 결국은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랑을 절제하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남을 세우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만 드러내려 하는지를 살피십시오.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탈무드가 전하는 네 번째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즐기는 이는 멀리하라. 겸손한 이와 함께하라. 우리가 이 지혜를 삶에 새긴다면 인간관계의 피로는 줄고 진정한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5부.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기준은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 속에 산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건 내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끝내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잘된 일은 자기 공으로 삼으면서 잘못된 일은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건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야. 이런 말은 결국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스스로도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상인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조수와 손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조수의 잘못도 손님의 잘못도 아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남을 탓하면 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 실수는 내일의 지혜가 될 것이다. 이 말에 상인은 비로소 깨닫고 이후에는 모든 거래에서 더 신중하고 정직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신뢰를 얻고 장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그 후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만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나아갑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탓한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지침입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혹은 자식과의 갈등이 생길 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면 관계는 더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구나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 순간 대화가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수십 마디 변명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비단 큰일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작은 일에서도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지, 이런 작은 습관에서 그 사람의 진짜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늘 강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책임을 대하는 태도는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긴 세월 동안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내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지는 마음은 내 삶을 내가 다시 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볼 때 그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를 보십시오. 실패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아니면 담담히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지,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성숙과 신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5번째 지혜, 책임을 아는 자와 함께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더 깊게 키울 수 있고, 동시에 내 삶도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6부. 반성할 줄 아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6번째 기준은 그가 반성할 줄 아는가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함정에 2번 빠지는 자는 어리석다. 이 짧은 문장은 반성이 없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깨달은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 후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히 반성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성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반성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많은 사람이 반성을 후회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반성은 내일을 여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외면하는 사람. 그건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순간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스승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반성하는 자는 이미 절반은 바른 길에 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늘 다른 이의 잘못만 탓합니다. 그러나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반성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과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사람들은 완벽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을 때 인정할 줄 아는 일을 신뢰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자는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 자체보다 더 큰 잘못은 그 잘못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반성 없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막고 주변 사람의 신뢰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덕목은 바로 반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실수 후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변명하는가? 아니면 반성하는가? 그 한 가지 차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결국 탈무드가 전하는 6번째 지혜는 이렇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반성은 지혜로운 자만이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삶 또한 더 깊이 성숙해질 것입니다. 7부. 돈과 이익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7번째 기준은 돈과 이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돈이 걸린 순간 그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좋은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돈이 오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말을 바꾸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 애쓰는 사람.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의로운 자는 진정한 의인이고 돈 앞에서 탐욕을 보이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직결됩니다. 특히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모임에서 회비를 낼 때 어떤 이는 기꺼이 자기 몫을 내지만 어떤 이는 교묘히 빠져나가려 합니다. 남들이 낸 돈으로는 값비싼 음식을 시키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더 내지 않으려는 태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해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작은 이익 앞에서 얼마나 속이 좁은지를 말이지요. 탈무드는 이런 사람을 경계합니다. 자기 돈은 무겁게 여기고 남의 돈은 가볍게 여기는 자. 그와는 거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내 것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낼 몫을 줄이려 하고 남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와 거래하지 않았고 그는 홀로 고립되어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그의 탐욕이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작은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거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10,000원 한 장을 대하는 태도가 억만금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남의 도움은 쉽게 여기면서 내 도움은 아까워하지 않았는지, 남이 내준 돈으로는 편히 쓰면서 내 돈은 과도하게 아끼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넉넉하고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가난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관계와 삶을 지켜줍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이와의 인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말과 태도만 보지 마십시오. 그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남의 돈을 존중하는가? 작은 이익에도 정직한가? 그 기준에서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탈무드가 전하는 7번째 지혜는 이렇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우리가 이 지혜를 삶에 새길 때 사람을 보는 눈은 더 깊어지고 인생의 불필요한 상처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탈무드에서 전해드린 7가지 기준은 결국 남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두기 위한 나침반 같은 가르침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남의 고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를 자랑하는 습관은 없는가? 책임을 질 줄 아는가? 실수 후 반성할 줄 아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이익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 7가지는 단순히 남을 살피는 기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귀한 인연도 얻었습니다. 돌아보면 결국 내 삶을 지켜준 사람은 말이 따뜻했더니, 책임을 함께 져주니, 나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들은 험담을 일삼고 남을 탓하며 돈과 이익만 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았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세우는 말인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남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지 돌아볼 때 비로소 내 삶에 더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나쁜 인연과 멀어지는 용기는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지혜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이미 여러분의 지혜와 성찰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별빛 철학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좋은 인연과 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